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구조 4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4주차 들어가기 전에 2주차의 과제가 이제 마감이 되었죠. 마감이 되었으니까 2주차 과제 중에서 좀 많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부분 22번하고 40번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22번 을 먼저 하겠어요. 22번 오버플로어에 대한 문제인데, 오버플로어라는 것은 무엇이죠? 어, 오버플로어는 왜 일어나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어떤 조건일 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오버플로어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감지 방법,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오버플로어라는 건 왜 일어나나요?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 값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는 비트수 부족이에요. 비트수를 충분히 주면 표현할 수 있는데 비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표현 범위를 벗어나서 표현 범위를 벗어나서다. 이거 이런 식의 설명을 해주시면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오버플로어는 언제 일어나나요? 부호가 다른 두 수 간의 덧셈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부호가 같은 수끼리의 연산일 때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어가 일어나는 조건은 요거예요. 그럼 오버플로어가 일어났는지 감지하는 방법은 뭘까요? 감지하는 방법은 정수의 경우에 int 같은 정수의 경우에 어떤 표기법을 쓰죠? 2의 보수라는 표기법을 쓰죠. 2의 보수에는 부호 비트가 있어요. 부호 비트가 바뀔 때 부호 비트가 바뀌었다. 그런데 무조건 부호 비트가 바뀌었다고 오버플로우가 아니라 이 경우일 때 부호가 같은 두 수끼리의 연산을 했는데 부호 비트가 바뀌었다. 그러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것이죠. 그게 감지 방법입니다. 22번의 경우에 답을 3이라고 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3번은 왜 오버플로우가 아닙니까? 3번은 음수끼리의 연산이죠. 음수끼리 덧셈을 할 경우에는 오버플로우를 이렇게 비트가 4개 있다라고 했을 때 이 4개짜리 한 개에 또 4개짜리 한 개 이렇게 더했을 때 여기에 비트 4개하고 이 넘치는 비트가 하나 생겼다고 해서 오버플로우가 아니죠. 음수끼리의 덧셈에서는 항상 넘치는 비트가 생기죠. 음수는 두 개 다 최상위 비트가 1이잖아요. 2의 보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 밑에가 다 0이라고 해도 얘네 둘만 합해도 위로 한 비트가 넘치잖아요. 위로 비트가 넘쳤다고 해서 오버플로우가 아닙니다. 이거는 2의 보수 표기 방식에서 정상적인 연산을 해서 그냥 음수가 나오는 단계일 뿐이에요.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 이 조건이 만족해야 이것이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죠. 다음 40번을 봅시다. 40번은 비고 표기법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럼 비고 표기법을 얘기를 할 때는 잠시 화면을 지우고 다시 할게요. 예. 비고 표기법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표현하려면 첫 번째 할 일은 무언가요? 첫 번째 할 일은 핵심 연산을 정하는 겁니다. 핵심 연산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그러면 지금 이 40번 알고리즘의 문장이 프로시저라는 문장 빼고 하나, 둘, 셋, 넷, 5줄이 있죠. 5줄 중에 어떤 것이 핵심 연산으로 보이나요? 지금 아주 쉽게 X뿔뿔이라는 연산이 이게 핵심 연산인 것으로 결정할 수 있겠죠. 저것이 결정되었다면
정확한 연산 횟수를 구하는 겁니다. 연산 횟수를 구할 때 포문 안에 다시 포문 이렇게 있을 때 바깥에 있는 포문이 10회, 안에 있는 포문이 2회 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포문 안에 속해 있는 엑스뿔뿔 무엇이건 문장이다 라고 하면 이 문장은 몇 회 돌아요? 2 곱하기 10회 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4가 3겹으로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의 수를 곱해야 그게 x뿔뿔의 수행 횟수가 나오죠. 여기서 이 괄호는 꼭 필요하죠. 뒤에 곱셈을 할 거기 때문에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 이게 핵심 연산의 수행 횟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곱표기법을 만들려면 다항식 형태로 풀었어야 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것은 10만이니까 10만 n 마이너스 50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식을 다항식으로 풀어 쓴 형식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식을 정리해야 되겠죠. 비곱표기법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최고차항만 남기고 거기에서도 다시 개수를 생략한다 이죠. 그럼 여기에서 항이 두 개죠. 요거 하나 두 개인데 최고차항은 요거 n이 있기 때문에 얘는 n이 없고 상수기 때문에 이게 최고차항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개수라는 것은 n에 곱해진 수가 개수예요. 그럼 개수 생략 그러면 n만 남는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비고표기법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시기 바래요. 중요한 거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93페이지 포인터의 포인터, 다른 말로 이중 포인터라고도 부른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 93페이지에 있는 예제 2-12를 먼저 하고 오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언급만 하는 거예요. 제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타이핑해 보시면 됩니다. 그 예제를 얼핏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구문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것을 도대체 어디다 쓸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중 포인터가 뭔지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어떨 때 이것이 유용하게 쓰이는지, 결론은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지만 우리가 꼭 넘어야 할 산입니다. 봅시다. 여기에 캐릭터 변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캐릭터 변수의 주소를 가지려면 어떤 타입을 써야 되죠? 얘는 캐릭터니까 이거의 변수를 가지려면 이거의 타입은 캐릭터 포인터겠죠. 그러면 이 타입의 주소를 가지려면 요거의 타입은 캐릭터 포인터의 포인터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입 이름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린 뭘로 보면 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캐릭터 포인터의 주소를 갖고 있는 변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포인터 타입의 이름을 앞에 p 하나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소개만 하기 위해서 ptr 이렇게 했는데요. 이중 포인터일 경우에는 스몰로 p자를 2개 씁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에 변수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변수의 타입을 이렇게 같이 알려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중 포인터 변수를 작성한다라고 할 때는 앞에 pp, 그냥 포인터 변수일 때는 앞에 p 이렇게 일률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중 포인터가 어디에 쓰이는지 봅시다. 문자열을 다루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데 문자열이 이렇게 2차원 배열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2차원 배열로 문자열이 3개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에는 문자열이니까 각각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 문자열 3개가 그냥 각자 있고 싶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얘네들의 주소를 별도 포인터 주소에다 담을 거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이 모양,
이 모양 다 상관없다. 왜 상관없는지는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이해하세요. 지금 여기에 문자열이 3개 있는 거죠. 3개 있는 거니까 각각의 문자열을 가리키려면 포인터 변수 3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3개를 가지고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자열, 두 번째 문자열, 세 번째 문자열 이렇게 가리키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얘네들이 이것이 이걸 가리키게 하고 이것이 이걸 가리키게 하고 세 번째 것은 이걸 가리키게 한다면 이 세 개의 포인터가 가리키는 문자열들이 2차원 배열로 한 곳에 모여 있던지 아니면 1차원 각각의 1차원 배열로 떨어져 있던지 상관이 없겠죠. 각 문자열의 끝은 그 문자열마다의 널 캐릭터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길이가 있어도 포인터만 쫓아가면 문자열 하나를 온전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 이렇게 모아놨으면 그냥 이대로 첫 번째 줄 읽고 두 번째 줄 읽고 세 번째 줄 읽으면 되는데 왜 별도의 포인터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 문자열들이 예를 들면 여기 얘는 K로 시작하고 얘는 I로 시작하고 얘는 A로 시작해요. 그러면 이 문자열들을 정렬하고 싶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배열이기 때문에 서로 막 뒤바꿔야 돼요. 이 문자열 전체를 어디다 보관해 뒀다가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거를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보관해 뒀던 거를 다시 이쪽으로 넣으면 A가 맨 위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배열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을 배열의 특징은 뭐였죠? 참조는 빠르다. 그런데 원소를 삽입 삭제하는 것은 성능이 떨어진다. 왜? 서로 이렇게 밀기를 해, 쉬프트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쭉 밀어가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배열 형태에서 정렬을 한다라는 건 자리 바꿈이 일어나는 거죠. 자리 바꿈이라는 건 삽입 삭제가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개가 아니라 숫자가 더 많은 수의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을 때 배열 형태로 갖고 있는데 정렬을 하기는 굉장히 난해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3개의 포인터가 각각의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정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부분을 정렬하는 건 문자열이라는 건 길 거 아니에요? 여기가 몇십 바이트 될 거예요. 뭐 70바이트 이렇게 몇십 바이트 되는 것들을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것보다 요거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4바이트잖아요. 4바이트짜리 배열을 서로 그 안에 있는 원소를 삽입 삭제하면서 정렬을 하는 건 상대적으로 빠른 연산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렬을 하는 거는 빠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빠른 거죠. 잠깐 펜의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예, 정렬을 했어요. 그럼 정렬을 했더니 첫 번째 원소가 요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원소는 이제 얘를 가리키지 말고 펜을 바꿨는데 색깔을 예, 다시 바꾸고 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포인터는 K를 가리키면 안 되고 A를 가리키면 되겠죠. 정렬을 했다면 두 번째 것은 I를 가리키면 되겠죠. 그대로 놔두면 되고 세 번째 것은 요거 가리키지 말고 이제 요거를 가리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덩치가 큰 이 부분 대신에 덩치가 작은 이 부분을 배열 정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문자열들을 순서대로 어떻게 뿌리죠? 여기다가 포인터를 하나 두는 겁니다. 얘는 포인터의 포인터겠죠. 포인터를 둬서 얘가 여기를 가리키게 한 다음에 이거를 하나씩 뿔뿔을 시키면 얘는 포인터의 포인터니까 포인터 하나값만큼씩 뛰면서 이 연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 PP가 요것을 가리키고 있을 때 이 PP에 대해서 한번 간접 참조하면은 캐릭터 포인터가 나오겠죠. 이 부분의 타입은 캐릭터 포인터겠죠. 이 부분의 타입은 캐릭터 포인터일 거고
그럼 요것을 한번 간접 참조하면 캐릭터 포인터가 나오죠. 그것을 %s로 프린트하면 이것이 가리키는 문자열이 나올 겁니다. A 뭐뭐뭐라는 문자열. 그런 다음에 이 변수를 뿔뿔하는 거죠. 뿔뿔하면 이것이 요걸 가리키게 되겠죠. 이거를 가리키게 돼요. 가리키게 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 값을 간접 참조하면 이 값이 나오죠. 그럼 이 값이라는 건 캐릭터 포인터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I 뭐뭐라는 문자열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 K 뭐뭐라는 문자열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관은 배열로 보관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참조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열들의 배열 그리고 포인터들의 배열 이렇게 각각 보관해 놓고 빠른 참조를 하되 이것들의 순서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삽입 삭제라는 연산을 해야 되죠. 이 삽입 삭제 연산에는 배열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덩치가 큰 배열을 다시 덩치가 작은 포인터 배열로 서로 매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매핑을 하고 이 포인터 배열을 가지고 삽입 삭제, 정렬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요것에 대해서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검색을 할 때 그때 캐릭터 포인터가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이 구도를 지금 설명이 한 번에 와닿지 않는다면 이 구도를 다시 한번 설명과 함께 잘 복습을 해보시고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됐을 때 이제 다음 예제, 지금 예제 2-11을 나갈 참인데 2-11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이메일로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거 소스와 설명과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보내드릴게요. (93페이지) 예제 2-11을 봅시다. 2-11이 소스가 길어요. 그래서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눠 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소스상에서 12부터 15라인까지 그 다음에 17부터 20라인까지가 지금 두 바퀴 돌리는 포문으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를 포문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스는 1번 라인부터 20번 라인까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스를 보면서 좀 전에 그림으로 그려서 했던 것처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그림으로 먼저 표현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그림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면서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고 의논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PTR 어레이라는 게 캐릭터 포인터로 2개짜리를 준비한 거죠. 이렇게 PTR 어레이가 포인터 2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포인터 변수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인터의 포인터 타입인 거죠. PTR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라인을 했어요. 그럼 이 라인을 해봅시다. 코리아하고 서울이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저것은 상수 문자열이기 때문에 코드 영역에 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서로 떨어진 영역에 있어요. 좀 전에 설명했던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고 또 얘하고 뭐 가까울지 멀지 상관없어요. 아무튼 떨어진 곳에 이런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라인에서 하고 있는 일은 첫 번째 포인터는 요거의 주소를 갖고 있고 두 번째 포인터는 서울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서는 뭘 하고 있나요? 이 줄에서는 PTR에다가는 PTR 어레이를 그냥 넣는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PTR 어레이의 정확히는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배열을 그냥 넣었으니까 배열의 값을 이렇게 대입하려면
배열의 값을 대입하려면 이게 배열이죠. 지금 배열의 값을 대입하려면 이것보다 한 차원 높은 것에 대입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건 캐릭터인데 캐릭터 배열이죠. 배열을 대입하려고 하면 캐릭터에는 대입 못하고 캐릭터 포인터 한 차원 높은 거에다 대입할 수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캐릭터의 배열을 캐릭터 포인터로 대입, 캐릭터 포인터의 배열을 캐릭터 포인터의 배터에 대입,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거를 봅시다. ptr 어레이의 i. ptr 어레이는 캐릭터 포인터의 배열이에요. 그거의 첫 번째 원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원소에서 끝나지 않고 첫 번째 원소의 주소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원소의 주소는 지금 이 자리의 주소를 말하는 건데 이 주소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PTR이 본인의 값으로 가지고 있죠. 이것도 역시 주소값이 있겠지만 이거의 주소값은 상관없이 이 원소의 주소값은 PTR이 가지고 있는 값이에요. 어쨌든 그 값을 한번 프린트를 해봅니다. 그리고 PTR 어레이의 i번째 원소, 그냥 이거죠. 이거 캐릭터 포인터, 그거를 %s로 하면은 코리아가 나올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값을 한번 프린트 해 봅니다. 그럼 이 값이라는 건 뭐죠? 이 k 첫 번째 원소 요거의 주소 값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 봅시다. ptr 어레이의 첫 번째 원소를 간접 참조, 그냥 첫 번째 원소 이렇게 하면은 코리아의 첫 번째 지점에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s로서 이 코리아라는 문자열 자체를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한번 간접 참조하면은 차원이 두 번 낮아졌기 때문에 캐릭터 타입이 나와요. 그래서 %c로밖에 표현을 못하죠. 라지 k가 나올 겁니다. 다음은 ptr 마지막 문장 봅시다. ptr 어레이 플러스 i를 했어요. ptr 어레이 플러스 i라는 건 지금 이 표현 이렇게 이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죠. 왜냐하면 ptr 어레이라는 곳에다가 플러스 i를 했다는 거는 타입은 아직 유지하고 있는 거죠. ptr 어레이의 타입은 뭐죠? 캐릭터 포인터의 배열이에요. 그러면 캐릭터 입장에서 보면 차원이 두 개 높아진 거죠. 차원이 두 개 높아진 채로 플러스 i를 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한 차원 아래인 거 단위로, 그러니까 캐릭터 포인터 단위로 하나를 뿔뿔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음 캐릭터 포인터 여기로 와봅시다. ptr 어레이가 있는데 첫 번째 원소가 있다. 거기다 뿔뿔을 한다. 그러면 캐릭터 포인터 하나만큼 건너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소 포문에서 두 번째 바퀴로 돌 때는 두 번째 원소,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게 플러스 i예요. 그럼 플러스 i를 한 상태에서도 역시 이거의 차원은 유지되니까 2차원인 거예요. 캐릭터에 대한 이중 포인터인 거예요. 거기에서 한번 간접 참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캐릭터 포인터인 상태가 되는 거죠. 캐릭터 포인터인 상태가 돼서 i가 0일 때는 이 주소, i가 1일 때는 이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니까 %c로 프린트하지 않고 %s로 프린트를 했죠. 여기까지로 소스의 설명은 마치고 그 다음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의 쓸모는 좀 전에 얘기했던 배열로 2차원 배열로 된 문자열을 정렬하는 데 쓰이는 거랑은 또 다른 쓸모가 있죠. 어떤 쓸모가 있냐면 서로 떨어져 있는 문자열들을 하나로 모아놓고 그것을 하나의 이중 포인터를 이용해서 쭉 뿔뿔하면서 프린트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거 하나 찾아가서 프린트, 이거 하나 찾아가서 프린트, 그거를 한 문장씩 써줘야 될 거예요. 한 문장씩 써줘야 되는데 그거를 요 PTR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번에 쭉, 물론 이 배열의 첨자 연산을 사용해도 되지만
배열 포인터, 배열의 원소에 대한 포인터 값을 가지고 배열 전체의 원소를 쭉 프린트하는 걸 1차원 배열에서 했었죠. 그거와 같이 이것도 캐릭터 포인터의 1차원 배열에 대해서 배열 원소보다 차수가 하나 높은 포인터를 사용해서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쭉 훑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예제 2-11의 두 번째 파트 93페이지의 22라인부터 26라인까지입니다. 이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보던 그림을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봤는데 이 그림에서 주소 번지수를 번호를 매겨서 한번 표시를 먼저 해볼게요. 여기 K라는 글자가 있는 곳의 번지수 주소를 1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PTR 어레이의 첫 번째 원소의 첫 번째 번지수 그 주소를 2라고 해보고 PTR이라는 이중 포인터 변수의 첫 번째 주소를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이 3은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쓰이는 곳은 없어요. 없죠. 그냥 3이라는 게 있다 라는 것만 표시를 해놓고 이제 소스를 읽으러 가봅시다. PTR이니까 여기 있는 이 이중 포인터를 얘기해요. 그 이중 포인터의 주소, 즉 3을 얘기하는 거죠. 예, 3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은 안 하지만 3이라는 값을 한번 프린트 해봤어요. 다음은 PTR을 그냥 프린트 해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타입이 뭐였죠? 타입이 캐릭터의 이중 포인터였죠. 캐릭터의 이중 포인터이니까 여기서 그냥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PTR을 그냥 프린트하면 어느 값이 나오나요? 1, 2, 3 중에 1, 2, 3 중에 2번이 나오겠죠. PTR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는 PTR 어레이의 시작 주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2번이 들어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다음 PTR을 지금 한 번 간접 참조, 두 차례 간접 참조, 또 한 번 간접 참조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는데 PTR은 이중 포인터예요. 이중 포인터이기 때문에 한 번 간접 참조하면 어떤 것이 나오나요?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 나오죠. 정확하게는 요것이 나오죠. 요것이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 나와서 그것을 %U로 %U나 아니면 %P 이런 식으로 번지수를 확인할 때는 어떤 값이 나오나요? 1, 2, 3 중에 어떤 값이? 1번 값이 나오겠죠. 1번 값이 나오고 똑같은 값을 %S로 프린트했을 때는 K에서 시작하는 코리아라는 문자열이 나오겠죠. 예, 한 번 간접 참조했을 때의 얘기예요. 한 번 간접 참조했을 때 뭐를? PTR을. 그러면 다시 와봅시다. PTR을 한 번 간접 참조해서 그거를 %S나 이렇게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게 아니라 번지수를 이제 프린트를 해봤어요. 그러면 PTR은 여기 있고 그거를 그 값 자체는 2번인데 그거를 한 번 간접 참조한 값을 썼어요. 그럼 요 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값은 K의 번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하나 건너뛰고 여기를 봅시다. 같은 값을 1번 값을 주면서 %U가 아니라 %S로 프린트를 해봐라. 그러면 1번 이 번지수부터 시작해서 널 캐릭터까지 출력해라 라는 얘기죠. 그럼 코리아가 나올 것이고 다시 하나 되돌아가서 이 문장을 봅시다. PTR을 한 번 간접 참조하고 그거를 다시 한번 간접 참조했어요. 그러면 한 번 간접 참조하고 이거를 다시 번지수 따라가서 간접 참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코리아라는 캐릭터 포인터가 나올까요? K라는 캐릭터가 나올까요? 이중 포인터를 두 번 간접 참조했기 때문에 그냥 원 타입이 나옵니다. 원래의 타입 캐릭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K라는 캐릭터 혼자 나옵니다. 그거를 %C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래 문장은 아까 같이 설명했고 이 부분도
각자 다시 한번 잘 복습해 보시고 세 번째 파트로 넘어오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예제 2-11의 마지막 파트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소스를 보고 한번 같이 갈게요. ptr 어레이를 지금 어떻게 액세스하는지 봅시다. 이것은 printf 문장이니까 건너뛰고요. 여기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ptr 어레이의 J번째는 J는 0, 1 이렇게 가죠. ptr 어레이가 지금 원소가 두 개 있으니까 J를 0, 1까지 가는 거 맞습니다. ptr 어레이의 몇 번째 원소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 타입이 뭔가요? 타입은 인테저 포인터죠. 인테저 포인터 상태로 연산을 하죠. 하나 더하고 몇 가지 더하죠? 4까지 더하죠. 0 더하고 1 더하고 해서 4까지 차례대로 더해가면서 그러면 캐릭터 포인터에다가 연산을 하면 타입은 뭔가요? 계속 캐릭터 포인터죠.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에다 플러스 0 하면 제자리 그거를 간접 참조. 그럼 캐릭터 하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해서 플러스 1 하면 캐릭터 포인터인 상태로 다음 캐릭터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간접 참조하면 그 다음 캐릭터가 나오겠죠. 즉 코리아에서 K 나오고 O 나오고 R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널 캐릭터를 감지하지 않고 그냥 5글자 출력하게끔 만들었어요. 다음은 PTR을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PTR로 어떻게 따라가는지 봅시다. 지금 이거의 타입은 이중 포인터죠. 이중 포인터에 연산을 합니다. 그럼 연산을 할 때는 포인터 타입 하나만큼씩 움직이겠죠. 그래서 PTR에다가 플러스 0 하면 그냥 그 자리, 플러스 1 하면 PTR 어레이의 두 번째 자리를 찾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플러스 연산까지 한 거에서는 차원은 어떻게 되나요? 캐릭터의 포인터인가요? 이중 포인터인가요? 이중 포인터를 연산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계속 이중 포인터예요. 이중 포인터인 그 상태에서 간접 참조를 하죠. 이렇게 간접 참조를 하게 되면 간접 참조에 의해서 이 값은 타입이 캐릭터 포인터가 되죠. 즉 캐릭터 포인터로서 PTR 어레이에 J가 0이라면 첫 번째 원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원소 상태에서 다시 연산을 하죠. 플러스 0에서부터 플러스 4까지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결과로 나옵니다. 연산을 하고 연산까지 한 상태에서는 이것이 캐릭터 포인터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간접 참조하면 캐릭터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캐릭터 포인터의 1차원 배열 그리고 이중 포인터 두 개를 각각 이용해서 이 두 가지가 최종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의 문자들을 하나씩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로 이중 포인터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